네,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여러 정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. 이번에 그 한 약학대학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. 당시 영상 잠깐 준비했습니다. 보고 오시죠. 새로운 일자리와 그다음에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바이오 벤처 프라자를 한 1,000억 정도 규모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5년 이내, 제가 학자라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데요. 5년 정도의 지난 경우로 봤을 때 한 500짜리, 순수 500짜리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고요. 매출 규모가 1조 원 정도는 해낼 수 있겠다. 이걸 여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약속을 드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육성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이게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황우석 사태 때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그냥 유아무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노 의원님이 삼상시험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사실은 이제 혁신신약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법안 발의의 움직임이 있었거든요. 네. 조건부 허가를 주자. 삼상시험 없이 조건부 허가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약에서 몇 건들이 조건부 허가로 신약을 허가받은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약이라는 거니까 더 신중을 기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자 이영찬 위원님은 이 임보사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 저희가 토크를 해봤는데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모두 환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언제 어디서 어떤 약을 투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약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런 면에서 식약처 등의 어떤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제대로 외양간 좀 고쳐서 좀 환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약품들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지금까지 40대 주원규 공감위원 픽한 뉴스 함께 느껴봤는데요.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공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인보사 제2의 황우석 사태다. 이 뉴스에 공감하세요. 자 20대 위원님들은 20대는 82, 30대 95, 40대 96, 50대 넘어 98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주원규 위원님 한마디로 뉴스 정리해 주세요. 네. 뼈질환 고치려다 뼈아픈 충격.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건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. 하지만 정말 안전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그러한 개념과 접근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.